애리조나에 있는 그랜드 캐년은 로드 아일랜드 주보다 더 큽니다. 맨하튼 전체를 그 안에 넣을 수 있어요. 너무 거대해서 고유한 기후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대한 계곡은 그랜드 캐년뿐이 아니에요. 마리너 계곡은 훨씬 더 큽니다. 화성에 있는데 화성 둘레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그랜드 캐니언의 10배 길이인데다가 낙하산을 타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깊습니다. 카세이 계곡도 화성에 있어요. 일련의 협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고대 거대한 화성 홍수가 있었던 곳일 수 있어요. 화성 전역에는 거대한 운하와 협곡이 있습니다. 티우 계곡은 연구원들이 고대 화성 물과 끓어오르는 화산 용암 사이에 웅장한 전투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곳입니다. 누가 이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찬가지로 인상 깊은 또 한 곳은 아레스 계곡입니다. 알려진 가장 긴 수로입니다. 화성에 거대한 수로, 강, 홍수, 평원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상할 수도 있지만 초기 화성은 따뜻하고 습한 기후였을지도 몰라요. 현재 화성은 끝없이 시야가 닿는 곳마다 말라버린 협곡이지만요. 이타카 카스마는 토성의 위성 테티스에 있는 거대한 흉터처럼 보입니다. 그랜드 캐니언보다 4배 더 길고 3배 정도 더 깊습니다. 그리고 수십억 년 됐습니다. 아직 그곳에서 카약을 탄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우주선 보이저 1호 덕분에 사진으로만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성의 그레이트 밸리는 그랜드 캐니언을 작은 웅덩이처럼 보이게 합니다. 나사의 메신저는 이 거대한 지형의 사진을 찍은 최초의 우주선입니다. 계곡은 2개의 거대한 것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엔터프라이즈와 벨지카라고 합니다. 명왕성의 가장 큰 위성인 카룬에는 아르고 카스마라는 이름의 거대한 협곡이 있습니다. 명왕성이 더 이상 행성으로 불리지 않긴 하지만 여전히 거대한 협곡을 자랑하고 있어요. 지구에서도 그랜드 캐니언에 버금가는 몇몇 경쟁 상대가 있습니다. 얄룽 창포 계곡은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계곡입니다. 티베트 히말라야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계곡의 에베레스트라고 부릅니다. 그 안에 2000층짜리 건물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예요. 인더스강 협곡은 크고 매우 험합니다. 파키스탄에 있고 그 안에 축구장 3개를 쌓을 수 있어요. 아시아에서 가장 큰 강 중 하나인 인더스강이 이곳을 지나며 수염고래와 안락 돌고래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페루의 콜카 캐니언은 마추픽추에서 짧지만 미친 듯이 울퉁불퉁한 길로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하늘을 나는 새인 안데스 콘도르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날개 폭이 무려 3m나 되죠.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네팔에는 경치가 뛰어난 칼리 간다키 계곡이 있습니다. 아무도 정확히 얼마나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랜드 캐니언보다 5배 정도 깊을 거예요. 이곳은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험한 지형, 희박한 공기, 외부 세계와 고립되어 있죠.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오직 경험 많은 등산객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북멕시코에 있는 코퍼 캐니언은 단지 재미삼아 마라톤이나 심지어 더블 마라톤을 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6개의 협곡이 이어져 있고 가장 넓은 부분에는 멕시코에서 가장 높은 폭포 2개가 있습니다. 또한 코퍼 캐니언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짚 라인이 있고 제일 무서운 기차가 다니는 곳이에요. 아래를 내려다보지 마세요. 심지어 미국에도 그랜드 캐니언보다 더 깊지만 덜 알려진 협곡이 있는데요. 바로 헬스 캐니언입니다. 오레곤과 아이다호 주 경계쯤에 있어요. 스네이크 강이 그 사이를 흐르고 있어요. 헬스 캐니언은 세븐 더블 마운틴의 본거지이기도 합니다. 킹스 캐니언은 요세미티 국립공원 지역에 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보다 1.5배 정도 깊습니다. 이 근처에는 지구상에서 2번째로 큰 나무인 제너럴 그랜트가 있습니다. 호주에서 가장 큰 협곡은 캐퍼티 캐니언인데 그곳에 가면 돈을 벌게 될 수도 있어요. 수년 동안 운 좋은 자전거 여행객들과 야영객들은 캐퍼티 강둑에서 원석을 발견했습니다. 운이 좋다면 여러분도 약 2000년 된 멋진 암석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호도협은 동화에 나오는 장소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아주 깊고 꽤 무서운 곳이죠. 전설에 따르면 호랑이가 쫓기다가 강 한가운데 완벽하게 위치한 바위의 도움으로 계곡 밑바닥을 흐르는 강을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그레이트 리프트 밸리는 그랜드 캐니언보다 15배 더 깁니다. 그럼 한 2km 되나요? 2개의 대륙을 통과하고 약 30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주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만약 우주에 가게 되거든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코타후아시 협곡은 정말 매우 깊습니다. 익스트림 래프팅, 카약, 등산의 제격이고 물론 모기들의 활보도 장난이 아닙니다.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티벳의 한 협곡이 있어요. 폴룽트 상포 캐니언을 찾아보세요. 어떤 이미지도 찾지 못할 거예요. 2021년에 말도 안 되죠?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그냥 강과 계곡일 거예요. 콜롬비아의 치카모차 캐니언은 그랜드 캐니언만큼 깊습니다. 익스트림 스포츠의 천국이죠. 짚라이닝, 카누, 패러글라이딩, 심지어 케이블카도 극단적인데 25분 거리로 아주 가파릅니다. 그린랜드 아래에는 그린랜드 그랜드 캐니언이 있는데 수백 킬로미터로 이어져 있어요. 녹은 빙산에서 나온 물이 협곡을 통과합니다. 실제로 이곳을 발견한 건 나사였어요. 남극 대륙에는 아주 거대한 협곡이 있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주 춥고 거의 흰색일 거예요. 바다에도 거대한 협곡이 있습니다. 잼추구 캐니언은 가장 큰 수중 협곡 중 하나이며 알래스카 해안에 있고 바다 표범, 돌고래, 고래의 서식지입니다. 가장 깊은 수중 협곡은 그랜드 캐니언의 약 6배 깊이에 해당합니다. 그 유명한 마리아나 해구죠. 그 해저에 도착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깊은 다이빙으로 세계 기록을 세우게 될 거예요. 그랜드 바하마 캐니언은 또 하나의 경이로운 수중 광경을 자랑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그 안에 떨어뜨리면 수면에서 절대 볼 수 없을 거예요. 몬터레이만은 꽤 느긋한 곳이지만 그곳의 협곡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랜턴피쉬, 오징어, 바다거북, 볼락, 해달 등이 함께 어울립니다. 그리고 수천 마리의 해파리도 있어요. 너무 많이 쏘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 주변에는 30m까지 자랄 수 있는 해초인 자이언트 켈프도 있어요. 허드슨 캐니언은 뉴욕항에서 바다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더러워요. 물론 심해 산호초와 거품이 형성되어 있는 데다가 바닥에는 쓰레기와 하수 찌꺼기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아빌레스 캐니언은 스페인 연안에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깊은 수중 협곡 중 하나로서 대왕 오징어가 사는 몇 안 되는 곳 중 하나이기도 하죠. 하얀 산호초와 물이 매우 차갑다는 사실로 유명합니다. 호주의 브레머 캐니언은 수중에 있는 거대하고 위험한 계곡입니다. 특히 거대 오징어에겐 더욱 그래요. 오징어는 그 지역 범고래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입니다. 괴물 같은 식욕을 가진 거대한 고래죠. 브레머 캐니언은 인기 관광지인데 특히 이곳에 서식하는 100마리가 넘는 범고래의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자레 캐니언은 포르투갈 근처에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해저 협곡인데 깊이는 약 5km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6개에 해당합니다. 파도가 높기 때문에 파도 타기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입니다. 캐나다 북극 균열 시스템은 거대합니다. 이것은 레브라도해에서 북극제도까지 이어져 있고 북극해와 대서양을 연결합니다. 이걸 상상해보세요. 그린란드는 수백만 년 전에 캐나다와 붙어 있었습니다. 이 균열 시스템 덕분에 그린란드는 서서히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만일 그린란드가 그대로 있었다면 캐나다가 얼마나 컸을지 생각해보세요.